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카카오티 대리 서비스의 백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제이입니다. 카카오티 대리 신규 커넥션 서버 개발기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카카오티 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카카오티 대리는 대리 운전이 필요한 승객분들과 기사님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커넥션 서버는 이러한 승객분들과 기사님들의 빠른 연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커넥션 서버는 승객과 기사, 그리고 저희 내부 서버 사이에 양방향 소켓 통신을 담당하는 서버군입니다. 구체적 예시로는 기사와 고객, 고객과 기사 클라이언트 사이의 메시지 전달, 그리고 기사 클라이언트의 실시간 위치 갱신, 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푸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 커넥션 서버를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초 기존 커넥션 서버가 사용 중이던 데이터 센터의 지원이 종료되면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용 중이던 데이터 센터의 지원이 끝나면서 저희는 커넥션 서버 전체를 다른 데이터 센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기존 커넥션 서버가 벌텍스 프레임워크를 사용 중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벌텍스의 클러스터링 기능을 담당하는 헤이즐캐스트가 UDP 멀티캐스트라는 네트워크 인프라 기능에 의존적인 상태였고, 이 UDP 멀티캐스트 기능을 이전할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UDP 멀티캐스트가 아닌 다른 클러스터링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 중인 벌텍스 프레임워크의 버전이 너무 낮아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버전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 중이던 벌텍스 프레임워크의 API가 대부분 변경되어 코드를 모두 새로 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고심 끝에 저희는 커넥션 서버를 새로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새롭게 만드는 커넥션 서버는 벌텍스가 아닌 현재 멤버들에게 익숙한 기술로,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인프라에 의존적이지 않은 구조로 만들자고 의견이 모였습니다. 의사결정 이후 저희는 새롭게 만들 커넥션 서버에 요구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내부 서버들로부터 HTTP 요청을 받을 수 있어야 했고, 외부 클라이언트들과 TCP 소켓, 그리고 웹 소켓 통신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서버의 실제 운영 로그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확인해 본 결과 동시에 최대 3만 개의 소켓 연결이 가능하고, 기사 위치 갱신을 위해 최대 초당 7000TPS의 소켓 메시지 처리가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프라의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사용하는 인프라 리소스에 비례하여 성능이 향상되는 스케일아웃이 가능한 구조여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신규 커넥션 서버를 설계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어떻게 하면 소켓 연결이라는 상태를 가지는 서버를 스케일아웃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저희는 그 해결책으로 잘 알려진 레디스 펍섭을 활용하는 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구조에서 특정 승객 클라이언트가 특정 기사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승객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인스턴스 1에 소켓 메시지를 보냅니다. 인스턴스 1은 전달받은 승객 메시지를 레디스 펍섭에 퍼블리시합니다. 기사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있는 인스턴스 2는 이 퍼블리시된 메시지를 전달받아 기사 클라이언트에 소켓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특정 내부 서버가 특정 기사 클라이언트에게 소켓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상황입니다. 내부 서버는 임의의 인스턴스에 HTTP로 메시지 전송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인스턴스는 마찬가지로 해당 메시지를 레디스 펍섭에 퍼블리시합니다. 그리고 기사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있는 인스턴스 2가 해당 메시지를 받아 소켓으로 기사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는 소켓 연결이라는 상태를 가지는 서버를 스케일아웃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구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커넥션 서버는 두 가지 종류의 연결 상태 데이터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각각 글로벌 맵과 로컬 맵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맵은 특정 클라이언트가 현재 어떤 서버 인스턴스와 연결되어 있는지 관리하는 매핑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버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웹은 모든 서버 인스턴스가 공유할 수 있도록 레디스 문자열 키 밸류 자료형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키에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그리고 밸류에는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서버 인스턴스의 호스트 네임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컬 맵은 각 서버 인스턴스별로 연결된 소켓 객체를 관리하는 매핑 데이터입니다. 이 소켓 객체를 사용하여 OS단의 실제 소켓 메시지 전송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컬 맵은 이름처럼 각 인스턴스별로 존재하고 인스턴스 내부에서만 사용됩니다. 로컬 맵은 인스턴스 내부의 스레드 간 동시성 처리를 위해 자바의 컨커런트 해시맵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키에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그리고 밸류에는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소켓 객체의 레퍼런스 값을 설정하였습니다. 커넥션 서버의 주요 라이프 사이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인스턴스 시작, 연결 수립, 메시지 전송, 연결 해제, 그리고 인스턴스 종료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라이프 사이클의 각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동작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앞서 소개한 레디스 펍섭, 글로벌 맵, 로컬 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턴스 시작 시점의 동작입니다. 처음 서버를 릴리즈하거나 업데이트를 위해 롤링 배포를 진행하면 새로운 인스턴스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각 인스턴스는 시작 시 자신의 호스트 네임과 동일한 레디스 펍섭 채널을 구독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호스트 네임으로 퍼블리시 되는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소켓 연결을 수립할 때의 동작입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서버 인스턴스와 3웨이 핸드쉐이크를 통해 소켓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서버 인스턴스는 해당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키로 생성된 소켓 객체를 밸류로 하여 로컬 맵에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키로 인스턴스의 호스트 네임을 밸류로 하여 글로벌 맵에도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이와 같이 소켓 연결이 수립되는 시점에 로컬 맵과 글로벌 맵 데이터가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전송 시점의 동작입니다. 승객 클라이언트가 기사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승객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연결된 서버 인스턴스 1에 소켓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1은 메시지 대상 기사 아이디를 키로 하여 글로벌 맵을 조회합니다. 글로벌 맵은 해당 키의 밸류인 기사와 연결된 호스트 네임을 반환합니다. 이어서 인스턴스 1은 글로벌 맵으로 알아낸 호스트 네임과 동일한 채널로 메시지를 퍼블리시합니다. 인스턴스 시작 시점에 자신의 호스트 네임과 동일한 채널을 구독했기 때문에 인스턴스 2가 해당 메시지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인스턴스 2는 자신의 로컬 맵에서 메시지 대상 기사 아이디를 키로 조회하여 소켓 객체를 얻습니다. 그리고 해당 객체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기사 클라이언트에 소켓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켓 연결 해제 시의 동작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소켓 연결을 해제하거나 네트워크 끊김 등으로 인해서 강제로 연결이 해제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결 수립 시와는 반대로 서버 인스턴스는 해당 클라이언트의 로컬 맵과 글로벌 맵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이로써 연결되어 있지 않은 클라이언트로는 소켓 메시지 전송을 시도하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 종료 시점입니다. 보통 업데이트를 위해 롤링 배포를 진행할 때 이전 버전의 인스턴스는 종료되게 됩니다. 인스턴스 종료 시에는 우선 해당 인스턴스를 로드 밸런서와 같은 앞단의 네트워크 라우팅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인스턴스가 종료되는 과정 중에도 새로운 소켓 연결들이 수립되면서 비정상적인 동작이나 메시지 유실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우팅 대상에서 제외되면 인스턴스는 자신과 연결된 모든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글로벌 맵 데이터를 제거하고 소켓 연결들도 모두 해제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마지막으로 인스턴스를 종료합니다. 여기까지가 새롭게 개발한 커넥션 서버의 기본 동작들이었습니다. 다음은 기본 동작 이외에 있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켓 메시지 전송 실패 상황에서의 폴백 로직입니다. 저희 카카오티 대리는 O2O 서비스로서 승객과 기사님들이 실제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동하시면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소켓 연결처럼 세션을 유지하는 연결은 빈번하게 연결이 해제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 대한 폴백 로직을 두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소켓 연결이 끊기거나 메시지 전송이 실패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커넥션 서버로 소켓 연결을 재시도하도록 폴백 로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소켓 메시지 전송에 실패하는 케이스입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맵 조회가 실패하는 경우, 두 번째는 글로벌 맵 조회는 성공했지만 로컬 맵 조회에 실패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 맵 조회까지 성공했지만 최종 전송 시점에 소켓 연결이 정상적이지 않아 I/O 익셉션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소켓 메시지 대신 안드로이드, iOS FC 메시지를 보내도록 폴백 로직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켓 연결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커넥션 서버를 통해 보내고자 했던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예외 상황은 소켓 연결이 실제로는 끊겼는데 글로벌 맵이나 로컬 맵 데이터가 커넥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폴백 로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메시지 전송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메모리 릭 등 불필요한 리소스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TTL 로직을 두었습니다. 우선 글로벌 맵은 레디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만료 시간을 함께 설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메시지 전송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만료 시간을 갱신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로컬 맵은 별도의 만료 시간을 설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켓 객체에 기록된 최근 메시지 전송 시점을 기반으로 1분에 한 번씩 도는 스케줄 잡에서 만료된 연결을 강제로 끊고 해당 소켓 객체를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설계와 구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참고용으로 저희가 실제로 사용했던 구체적인 기술 스택들을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버 프레임워크는 현재 멤버들에게 익숙한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펍섬 및 글로벌 맵 저장소로 레디스를 사용하였습니다. TCP 소켓 서버는 자바 NIO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직접 구현하였습니다. 웹소켓 서버는 스프링 웹소켓을, 그리고 HTTP 서버는 스프링 MVC와 내장 톰캣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인프라는 카카오 사내 서비스인 DKOS를 활용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와 배포에도 사내 서비스인 D2허브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과 로깅 도구에는 키바나, 사내 APM, 센트리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구현까지 마치고 저희는 배포 전에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저희는 이 성능 테스트의 목표를 처음 요구사항과 같이 최대 3만 개의 소켓 연결, 그리고 초당 7천 개의 소켓 메시지 처리가 가능하면서 CPU, 메모리, 스레드풀 사용량이 각각 최대 60%를 넘지 않는 인프라 스펙을 찾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보이는 것과 같이 사내 엔그라인더를 활용하여 1부터 15,000까지의 아이디를 가지는 승계 기사상의 더미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커넥션 서버의 소켓으로 연결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동일 아이디를 가진 상대 더미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저희는 목표로 했던 인프라 스펙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테스트의 엔그라인더와 APM 화면 캡처입니다. 성능 테스트까지 마치고 개발한 서버를 실전에 도입할 때가 왔습니다. 교체는 신규 서버가 기존 서버의 인터페이스들을 그대로 지원했기 때문에 DNS 단에서 스위칭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DNS를 스위칭한 이후에는 구 서버를 종료하여 구 서버와 연결되어 있던 클라이언트들이 자연스럽게 신규 서버에 옮겨지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교체 결과 정상적으로 트래픽이 신규 커넥션 서버로 유입되었고 메시지 전송도 에러 없이 잘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추가 모니터링을 끝으로 저희는 신규 커넥션 서버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체 이후 확인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정량 지표들을 소개드리면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능 및 에러율입니다. 자료 준비 시점 최근 3일치 로그 기준 최대 요청 처리 시간은 1ms 미만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소켓 메시지 전송 실패로 인한 폴백 로직이 실행되는 비율인데
6% 수준으로 꽤나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폴백 로직까지 실패하는 비율은 0%로 실제 메시지 전송이 실패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월마다 지출하는 인프라 비용입니다. 가장 최근 정산 내역인 올해 6월 비용을 작년 동월의 비용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작년 대비 약 65% 정도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성능 테스트를 통해 적정 수준의 인프라 스펙을 잡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카카오티 대리 신규 커넥션 서버 개발기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